혹시 모를 기록. 음, 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PPT를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듬뿍 담아 또 메인을 리뉴얼을 했어요. 또 연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살짝 디자인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우리 같은 책을 읽고 쓰는 일주일 글쓰기를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드리는 박수이기도 한데요.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나무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다. 라는 멘트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짚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어디서나 빠질 수 없는 소개인데요. 우리가 또 만난 구면도 있지만 초면에 가까운 사이가 많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건데요. 간단히 뭐 직업이나 뭐 사는 곳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글쓰기를 시작한 이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순서는 우리 은자 코치님 먼저 하실게요. 일찍 들어온 순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은저씨로 활동하고 있고요. 단톡방에서도 은저씨로 있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3일은 경기 광주에 공방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10명이서 같이 하는 공방이 있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경기 광주 쪽에 있고 나머지 요일은 서울 망원동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요즘 좀 너무 작년부터 고민 중인데 유지비가 너무 걱정이 돼서 아직까지 고민만 하고 있는 네,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미영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고요. 어, 본업은 특허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부업으로 건강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박미영이고요. 글쓰기 이 챌린지를 하게 된 거는 글쓰기를 통해서 나를 더 알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의 그동안 살아온 것으로부터 어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고, 나의 삶이 좀 더 정리가 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신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특히 또 이 책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여러분과 또 함께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힘을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챌린지를 제안을 해주셔서 거기에 발을 어, 어, 얼른 담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나영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나영이고요. 저는 이제 글쓰기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쉬고 있던 블로그를 조금 살려보고자 열심히 노력 중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좀 저를 넣으면 또 글쓰기도 할 수 있고 또 블로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네, 일주일 글쓰기를 시작했지만 이틀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해줬어요. 네, 연재 코치님 박수 시작으로 또 박수의 파도를 물결을 칠게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영님은 이제 죽어가는 블로그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목표가 있었더라면 혹시 그것을 잘 지켜내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글쓰기 습관, 목표, 글쓰기 능력, 그리고 책을 읽고 싶다라고 시작하신 분도 있거든요. 다음 반대로 나영님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네.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습관들이랑 이제 매일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자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래도 5일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칭찬합니다. 네. 맞아요. 칭찬하는 내가 좋다. 저희 아이들 많이 꾀꼬리 소리 내면서 하거든요.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다음은, 은자코치님. 네, 저희 이번 목표는 5번 쓰기. 와, 밀리지 않고 5번 쓰기였는데, 네. 밀려, 날짜는 좀 밀렸지만, 그 마음에 쓰자. 그래, 밀려더라도 일단 쓰자에 두고 5번을 채우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횟수론 채웠는데, 글적인 부분에 좀 양도 좀 늘려보자였거든요. 1회차 때보다. 근데 그게 네. 오히려 조금 더 급하게 좀 줄어가지고, 네, 그 2가지 목표 중에 한 50% 달성을 해서, 네, 저도 스스로 그래도 잘했다, 포기하지 않았다에 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00% 달성이에요. 목표 달성. 네, 중요하죠? 네. 미영님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이 글쓰기를 하면서 저의 그동안 제가 기록을 글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또 이렇게 사진첩을 또 둘러보면서 예전에 아이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많이 못했다라는 그 좀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이라든지 느꼈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글쓰기를 하면서 이제 좀 사진을 제가 평소에 많이 찍는 편이어가지고 사진도 많이 넣고 뭐 그림도 넣기도 했지만 그동안 예전에 몇 년 전 그런 사진들이 또 이제 구글에서 포토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부분도 한번 조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쌓았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의 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계기도 됐었어요. 그래서 어제 조금 더 많이 살펴보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록들이 꽤 많이 축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돼서 되게 소중하다. 그것을 통해서 또 끄집어내서 또 글감으로 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나 뭐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거 글로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글을 내가 쓰지 않고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습관으로 가려는 과도기라서 이렇게 뭔가 떠올랐을 때 이거 글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걸 얻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궁리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내가 뭘 하고자 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길이 보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챌린지를 계기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도가 하고 싶다,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은자코치님, 나영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도 그랬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영님이 지금 2번째 참여하고 있으신데요. 숲에, 숲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미 흠뻑 빠져 계시는 분이라 프로젝트가 잘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글쓰기 습관이나 근력을 향상시켜 드리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이 일주일 글쓰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된 것을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신 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간,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성 들여 준비한 페이지인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꿈새님이 개인 일정으로 오시진 못했어요. 수업 있으시대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은자코치님, 닉네임은 네, 은자씨죠? 네. 5개 목표 완료하셨어요. 월요일, 네, 화요일, 4일차, 5일차는 빠뜨렸지만 마지막 뒷심을 발휘해서 수급 완성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영님에 대해서는 일주일 글쓰기 역시 5번 글쓰기 완벽히 완료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 우리 미영님과 저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전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은자 코치님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1차 때 네. 제목에 약간 보고, 제 제목을 보고, 아, 뭔가 라임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2차 때는 라임을 나름 맞췄어요. 뭐뭐 하기. 네. 음, 그리고 약간 이거를 조금 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글을 써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명함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 나의 캐릭터나 이런 걸 좀 찾아봤었고, 만들진 않았지만, 네. 뭐 순간순간 용기를 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뭔가 말하려다가 말았던 말들, 그게 뭐 칭찬이 됐든 아니면 뭐 약간 저의 감정에 대한 서운함이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용기를 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기록을 하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해놓고 해야 말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맞아요.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마지막 글이 정리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은 좀 뭔가 이주일을 점검한 저의 마음이 들어간 그림입니다. 아, 좋습니다. 나영님은 어떠신가요? 제목을 따로 정하기까지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아서, 네. 그래도 그냥 나름 생각을 좀 많이 적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영님은 특징이 되게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아, 그 메모하신 거 뭐예요? 이렇게 뭔가 궁금하게 하는 글. 그것도 하나의 글쓰기 비법이라고 글쓰기 책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점차 이제 발걸음 떼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꾸준히 뭐 제 프로젝트든 다른 프로젝트든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가시면 네, 변화가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글을 읽었을 때 충분히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강한 셀리님과 제 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볼까요? 건강한 셀리님, 이번에 제목 짓기 많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음, 제목을 썼다가 바꾸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고 어떤 제목으로 하는 게 좋을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좀 인상적이거나, 아, 이런 제목이면 한번 관심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네. 부분으로 제목을 적기도 하고요. 제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제목을 적기도 했는데, 은자 코치님처럼 뭔가 통일성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글마다의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셀리님의 글은 깊이가 있는 글이어가지고 제목도 마찬가지 같이 가는 느낌이어서 길어도 아,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글의 무게와 제목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급하게 어제 7개의 글을 완성하고 제목을 정리를 하는데요. 저의 첫 번째, 두 번째 글쓰기의 제목은 좀 긴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음, 목표는 이번 세 번째 프로젝트는 짧게 한번 적어보자. 요거를 컨셉을 갖고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니까 제목들, 뭐 길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컨셉 이런 거를 정하고 하는 일주일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음, 목표를 또 이어가고 7개의 글 중에 우리가 5개 적기로 목표를 했다면 5개 다 이루면 100% 목표 달성한 거고 그렇게 각자 개인의 속도를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이죠. 낭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나영님 10시 30분에 가셔야 되죠. 네, 지금 차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 그렇죠. 출발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낭독 순서를 나영님 먼저 해드려도 될까요? 부탁드릴까요? 준비되셨어요? 낭독하실 글.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읽으면 되죠.
네, 그렇게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되고, 듣는 우리는 두 눈을 감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보는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최소한 나를 옥죄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옮겨간 곳에서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끝. 아, 밝게 읽어주셔서 네. 오히려 기분 좋은 거였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주면 좀 다른 느낌이 나잖아요. 이 낭독이라는 것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티끌 하나 차이라고 해도 될까요? 딱 그 느낌이 나영님 밝게 읽어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들었어요. 예. 처음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이런 거. 네? 처음 해봤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아, 네. 어떠셨어요? 소감을 그러면 들어볼까요? 나영님 눈물 날 어떠셨는지? 뻔했어요. 어, 네. 나를 한 발짝 눈물 날 이런 상황에 밀어 뻔했어요. 넣어서. 그 말씀에 저는 또 울컥하죠. 그 네. 느낌이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좋아요. 저도 계속 이어가고 싶거든요. 어떻게 너무, 들으셨어요, 님? 저요? 네. 네. 그 글을 읽었을 때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과 되게 차분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되게 빠른 속도로 또 이렇게 경쾌하게 읽어주시니까 새로운 출발이 글로만 봤을 때보다도 조금 더 뭔가 기대감이 실리고 더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가능성에 올려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어, 그 시작과 그 출발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어, 이어가시는데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 아유, 너무 좋아요. 우리 은자 코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앞에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낭독을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기를 듣지 않고 만약에 낭독만을 먼저 들었다면 그냥 이렇게 목소리 자체 밝음과 뭔가 그냥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약간 사회초년생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앞에 동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막 낭독을 들어서 그런지 사회초년생이 그 이상의 뭔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대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이직 준비를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약간 비장한 각오가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 밝은데 그 비장함이 좀 느껴져가지고 뭔가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낭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감 받고 그러면 저는 비상이란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세요. 와, 아, 와, 네, 너무, 나영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좋네요. 정말요. 네. 이렇게 와, 같이 이끌어 가주시니까 저도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잘해주셨잖아요. 음, 참, 이렇게 낭독 이런 거 처음인데 되게 좋은 것 네. 같은데요? 많은 저도 분들과 다음번 함께하고 거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네. 다음에는 네, 미영님 하실까요? 네. 네. 건강한 셀리님. 나는 삶에서 죽음을 배운다. 더 이상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떻게 죽고 싶은지, 투병 생활을 한다면 그것을 연장할지 말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지, 죽음 이후 시신은 어떻게 할지 등등 그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말해두는 것이다. 그처럼 죽음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남은 생 또한 후회 없이 살게 되지 않을까? 죽음. 아직은 나에게 낯선 단어. 내 나이 40대 중반을 넘어섰지만 아직은 죽음을 많이 경험하진 않은 나이. 가끔씩 가까운 식구들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쯤의 사진들을 보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부모님이 많이 왜소해지셨음을, 그리고 젊음을 많이 상실하셨음을 실감한다.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이별. 이별이 내 코앞에 닥치기 전에 잘 해드려야겠지. 우리는 우리가 나고 자란 이 세상과의 이별을 마주할 날이 언제일지 모르고, 어떻게 작별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 모른다. 죽음을 생각할 때 유한한 생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잘 정리하면서 후회 없이, 미련 남김없이 살아갈 수 있을 터이다. 나의 후손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겠지. 요즘 딸이 그런다. 영원히 엄마 아빠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죽음이라는 것, 내가 자주 들르는 나무산, 묘지들이 있다. 하지만 죽음이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저 무덤 속의 주인들은 어떤 생을 살다가 가신 분들일지 궁금해진다. 내가 기르는 식물들, 개 중에는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잃고 쓰러져 갔던 몇몇 친구들이 있다. 잠깐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은데 물 주는 타이밍을 못 맞췄던가 보다. 더 오래전 과거에는 늘 작은 방에만 앉아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계셨다. 틀니를 쓰셨고 틀니를 빼놓으셨을 땐 발음이 세셨다. 나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투는 생생하다. 엄마는 잘 알아들으셨지. 엄마랑 이모들과 외삼촌들과 두런두런 옛 기억을 떠올리며 그땐 그랬지 서로 다른 기억의 퍼즐들을 껴맞추는 대화들, 그 풍경들이 생각난다. 나의 발행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누군가와 아니면 이 세상과의 이별을 맞이할 수 있을 터이니 그 순간이 오더라도 후회가 없도록 지금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온전히 살아내야겠다. 현재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즐겁게. 감사합니다. 와, 어제 적어주신 글이어가지고 저는 미리 봤거든요. 확실히 글과 목소리로 듣는 느낌이 달라요. 오늘은 지난번에 참여해주신 그 목소리, 그땐 되게 명랑하고 숲에서 이렇게 달라. 새들이 짹짹짹 흉내도 내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뭔가 진중한 면이 있었고, 특히 젊음을 상실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래서도 머물렀는데 오늘도 거기서 딱 멈췄어요. 생각할 겨를이 있던 거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자코치님? 저도 그 부모님의 젊음이 상실되었다. 거기에서 되게 약간 멈칫했어요. 그게 뭔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고. 어제 저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었을 때랑 확실히 목소리로 그 강약 조절과 뭔가 포인트 잡아주신, 미영님만의 그 포인트 잡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영원히, 영원히,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이분의 조금 더 강조되고 싶어 하는 그 포인트 찾는 것도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펜팔을 하고 있어요. 우도에 있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성분과. 근데 저번 주 주제가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나이라는 주제를 하는데 저번 주는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그 글을 어제 저도 편지를 받아서 보는데 갑자기 어제 글이 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터부시 표현력은 되게 멀리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좀 더 준비하고 다행히 진짜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에 언젠가 한번 진짜 죽음이라는 주제로 심도라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좀 즐겁게 뭔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글을 써봐도 되게 좋겠다. 이 하나 주제로 그런 생각을 어제 하면서 잠들었는데요. 오늘 낭독도 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영원이라는 부분이 존재하면 좋겠지만 없으니 일단은
사는 날에 현재에 진짜 감사하게 충실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영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올리신 거 한번 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 글귀에서 좀 많은 공감을 했었는데, 그걸 올려주셔가지고 좀, 음, 제대로 좀 읽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낭독해 주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차분하지만 뭔가 안에 좀 결연하고 비장한 그런 마음가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공감됐던 부분들이 많았던 글귀여서 그런지 조금 더 감동스럽게 다가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런 소감을 들으신 미영님은 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만 사실 유한하다는 거, 인생이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죽음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좀 천지 차이인 것 같고요. 유한할 때 모든 것이 더 이 자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내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고, 또 두 분이 피드백을 해주신 걸 들으니, 어,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잘 어,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바쁘게 어, 지내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감사해요. 사시는 분이에요.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낭독을 이어가실 텐데 나영님이 이동하셔야 된다면은 네. 시간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혹시 해주시면 돼요. 들어도 돼요? 차 소리가 좀 큰데 제 소리를 좀 끌까요? 끄고 다른 이동하면서 들어도 소리가 될까요? 안 들려요. 다른 아, 건 그래요? 안 들리고요. 예, 네. 경청만 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을 듣고 싶지만 안 네, 되시면 어쩔 수 없으시고요. 이제 네, 이동하셔야 되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은자 코치님 낭독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네, 가끔은 미련하게를 미련하기를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나는 북나무를 녹색 게릴라라고 부른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다. 긴 땅만 찾아다니는 개척 식물은 많지만 당장 내일 갚아 엎어질지도 모를 공사판에 천연덕스럽게 들어가 푸른 잎을 피워내기로는 북나무가 거의 1등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나무는 오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라도 되는 듯 지금 이 순간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는 데만 온 힘을 쏟는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210페이지. 처음 들어본 이름, 북나무. 나는 북나무에게 동질감을 느꼈다. 도시 어디든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슬그머니 발을 들여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잘 자라는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았다.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 대신 동네 어른들이 주신 참을 얻어먹고 밥을 먹으며 노래 한 자락 부르고 춤추며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방학 되면 서울 친척집에서 2달씩 있어도 나는 친척들 가족에 살며시 끼어 우리 부모님인 것처럼 딸 행세를 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기에 온 힘을 쏟았나 보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잘 자라서 지금은 어디에서나 싱그러운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아마 무인도에 나를 데려가면 심심하지 않을 거라 장담한다. 네, 이상입니다.
되게 재밌게 마무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글을 읽었을 때 우리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적응을 잘 하시는군요. 네, 미영님 댓글 달아주셨지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적응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도 그 옆에 한번 가보고 싶다. 심심한데 재밌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어, 음, 제 성장 과정이 이제 대비돼서 저는 느껴졌었고, 저는 조금 부모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뭐 근검 절약을 하시고 또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 더욱 이런 인간관계를 이렇게 폭넓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잘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크셔가지고 저희 집의 그 부모님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거나 뭐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이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셔서 충분하게 저를 표현하거나 뭐 의사소통을 충분하게 하거나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 주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 과정에서 조금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렇게 조금 어디 가든 잘 적응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잘 어울리고 이런 왁자지껄 하거나 떠들썩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좀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은자 코치님은 이렇게 뭔가 잘 녹아들고 잘 어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음, 네. 이 개인적인 일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님 혹시 주차하신 건가요? 아니요, 소감? 이동 중이에요. 네? 운전하고 있어요. 아, 지금 아직 운전하고 계신 거죠? 네네네. 소감 짧게 가능하실까요? 제가 방금 차를 빼면서 사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 네, 맞아.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그러시면은, 이제, 너무 글을 읽고 죄송해요. 따롭게, 글을 만약에 읽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네, 마지막 저의 낭독으로 이제 마무리를 거의 다 가는데요.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해갖고 지금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른 마무리를 할게요. 어제 새벽에 참 글을 잘 써줘가지고 2개 연속으로 발행을 했거든요. 책에 이미 적어진 메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작성이 빠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이토록 정성 들여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기와 쓰기를 겸하니 비로소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나요? 독서 모임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결코 짧지 않죠. 어떤 의미의 향기일까요? 1. 인간관계. 단순히 냄새를 뜻하는 건 아닐 테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묻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좋은 향기는 아닐 거예요. 어떤 좋은 향기를 내는지 쉽게 정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수많은 질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암벽 능선을 따라 아찔한 절벽 바위 틈에 발견된 백리향. 풀보다 작은 몸집으로 깊은 향을 내는 백리향. 일부러 찾아도 워낙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백리향. 저만치에 있어도 코끝을 스치는 향에 걸음을 멈추게 하는 백리향. 발끝에 묻은 향기가 백리를 지나도록 오래 남는다고 해서 붙은 이름, 백리향입니다. 이 작고 소중한 존재의 꽃말은 향기와 용기라고 합니다.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나요?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떨렸어요. 오늘 이 글을 읽으면 저는 좀 떨렸거든요. 저의 진지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럼 오늘 좀 떨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미영님, 어떠셨어요? 작은 바위 틈에서 피어난 꽃이 백미를 가는 향기를 뿜는다라는 그 구절이 인상 깊었고요. 저희 집에 향기가 나는 꽃이 피었는데 지금 열매가 맺혔는데 향기를 꽃 향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나는 어떤 향기를 내고 싶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프리지아 향기가 좀 떠올라. 저도, 은자 코치님처럼, 아니, 입술 온도님처럼, 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어떤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감명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의도는 저의 생각도 반영이 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의 생각도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이 생각하게 하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성공을 한 거네요. 은자 코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이거 백리향의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쵸. 제가 아직 거의 못 끝부분이에요. 그쵸. 아직 못 네. 읽은 부분인 네. 것 같은데, 갑자기 책을 펼쳐서 거의 마지막이에요. 어, 거의가 아니라 완전 마지막이에요. 백리향에 대한 네.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음, 생겼을까? 네. 어, 저런 꽃나무, 어쨌든 저런 나무를 내가 닮아야겠다. 왜냐면 백리까지 가서도 이렇게 향기가 나는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중간에 제가 그 떨림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원래도 글을 진심으로 쓰시지만, 오늘의 글은 뭔가 각오와 함께 다짐이 들어간 진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목소리에서 들리니까. 그래서 잘 음, 글을 못 읽었구나. 아무튼 그 백리향에 대해서 그냥 좋네, 이 나무 좋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다가 뒤에 이제 그 떨림이, 어, 고백하는 시간인가 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네. 약간의 좀 좋아요. 그런 부분이 좀 진심으로 더 그 떨림이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낭독을 하니까 나영님 말씀대로 울컥하기도 하고 감정이 동요되고 미영님의 그 떨림도 저도 느꼈듯이 이 낭독이 주는 이 신비로움 같아요. 저도 어, 처음 도전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이 낭독을 넣었다는 게 항상 음, 글쓰기만 유도를 했는데 이 음, 언어로 전달되는 힘이 글쓰기 못지않구나. 이걸 하면서 계속 더 크게 느끼고 있어요. 음. 나영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계속 그 틈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저 지금 입술 운동님, 마무리하거든요. 네. 낭독하신 건 들었는데, 그 글도 읽고 왔거든요. 또 아침에 일찍은 어, 아닌데, 아무튼 읽고 왔는데요. 또 그 부분도 또 제가 오, 와닿아서 읽은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입술 운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살짝. 근데 그 떨림도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 어떤 향기로 살고 싶나요? 라고 했을 때, 입술 운동님이, 그러니까, 정확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죠? 뭐라고 하셨죠?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니, 용기를 낼 수 네, 있도록. 네,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고 극찬입니다. 계신 게 너무 느껴지고, 그런 향기를 주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아우, 좋습니다. 저 극찬을 받았어요. 찬사를.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되게 차분하시고 좋은 인상이 너무 느껴져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피드백을 같이 받을 수 있음에 참석을 하는 것 떠나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저를 피드백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글에 대해서는 누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자꾸 배움을 갈구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이 저도 참 감사한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씁니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한 문장만 읽어도 글이 쑥쑥쑥 써질 만큼 지금 거의 몇 독중인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며칠 전에 서점을 다녀왔는데 책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 책만한 게 없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나무책으로 할 예정이에요. 연임을 해주실 분들은 같이 또 이어가 주시면 되고요.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다 같이 또 융합해서 또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볼게요. 다시 시작하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일은 똑같아요. 수목금 쓰고 월화수목 이렇게 7일 쓰는 거. 연임해 주실 분들은 격하게 환영하고요.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